네, 오늘은 차선 매매법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잘 사용하는 기법이고 좋아하는 기법인데, 요거는 우선 세팅부터 해드리면은 볼린저 밴드를 이용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선 볼린저 밴드를 하나 추가해 주시면 돼요. 볼린저 밴드. 근데 여기서 볼린저 밴드 추가하실 때 요거는 수치를 좀 바꿔 쓰셔야 됩니다. 요 조합법에서는 이게 지금 기본 세팅은 20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보통 되어 있어요. 근데 20으로 쓰시면 사실 너무 작거든요. 그래서 수치를 바꾸세요. 우선 60 정도 쓰는 거에 저는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조금 더 바꾸실 수 있으면은 뭐 조금 더 넓게 쓰셔도 괜찮고요. 뭐 이게 조금 나는 너무 넓은 것 같다 싶으면 조금씩 줄이시는 건 괜찮은데, 전 60을 기준으로 보시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점. 그래서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한 60 정도 쓰시고, 뭐 그러니까 40 정도 쓰셔도 돼요. 조금 줄이실 분은 40 쓰시고 좀 늘리실 분들은 100 정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오늘 60으로 좀 할 건데, 요걸 가지고만 끝입니다. 오늘 요걸로 이제 매매하는 방식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뭐 계속 말씀은 제가 드리지만, 매매는 복잡하게 하면 할수록 점점 매매가 꼬여요. 점점 계속 뭔가 이게 신경 써야 될 게 많고, 뭔가 변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뭔가 더 대단한 걸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한정된 무기를 가지고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쓰느냐가 핵심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오늘 세팅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우선 기본적인 요건들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항상 이 공통 요건입니다. 단타 매매를 할 때는 요 세 가지는 공통 요건이에요. 첫 번째, 오늘 거래량이 많이 몰려주고 있는 종목을 한다. 그냥 오늘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많이 몰리고 있는 종목들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을 매매한다. 마이너스인 종목은 플러스까지 가려면은 이거보다는 플러스에서 플러스 가는 게 더 쉽다라 그랬죠. 그리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경우는 보통 이슈가 갑작스럽게 터지면서 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솔직히 매매적으로 잡기가 좀 힘들고요. 그래서 플러스에서 플러스, 아무래도 이목이 몰려 있는 거에서 더 이목을 끄는 게 쉽기 때문에 플러스인 종목들이 더 탄력이 잘 붙습니다. 그래서 오늘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들을 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일봉상 흐름이 위쪽으로 잘 향해 가고 있는가. 그리고 또 더해가지고 뭐 중류권에서 너무 이격이 벌어졌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적당한 선에서 일봉상 탄력이 좀 붙어 있는가를 체크해 보시라는 차원이에요. 그래서 요 세 개는 필요 충분 조건으로서 항상 이 명심을 해 두셔야 되는 거고, 여기가 충족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들어와가지고 세밀하게 타점을 잡는 방법과 기법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이름은 차선 매매법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게 왜 차선이냐? 이 선이 지금 3개가 있잖아요. 뭐 진행 방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여기 바깥이 1차선, 여기서부터 이 중단선까지가 2차선, 여기 중단선부터 하단선까지가 3차선, 하단선부터 밑에까지가 4차선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이제 차도야, 차도. 그러니까 차들이 이렇게 지나다니는 도로라는 거죠. 이 차선에서 내가 다음 차선까지 먹는 매매 방식을 차선 매매법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나는 무슨 차선을 먹어야 되느냐가 문제인데, 우선 쉽게 생각을 하세요. 여기 가운데는 이동평균선이에요. 여러분들 6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60일 이동평균선을 기점으로 여기 상단 라인과 하단 라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평선인데, 우리가 이평선 위에 있을 때만 하지 밑에 있을 때는 하지 말자. 항상 하지 말자. 그럼 여기서 답 나왔잖아요. 3차선과 4차선은 버리는 거예요.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2차선과 1차선, 2차선과 1차선, 1차선은 특히나 추월차로죠. 그러니까 이게 속력이 붙을 수 있는 자리들에서만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1차선과 2차선만 먹는 방식을 좀 취하시면 되는데, 이제부터 들어가가지고 우선은 2차선을 먹는 방식을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2차선을 먹는 방식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서 2차선이 보시면 어쨌든 이동평균선이니까 지지저항의 역할들을 잘 해줍니다. 잘 해주는데, 여기 구간에서 딱 베이직 방식이거든요. 딱 하나 차선 먹고 나오는 전략인데, 여기서 포인트는 너무 이렇게 좁은 구간들은 좋지 않아요. 왜냐면 먹을 폭이 딱 봐도 작잖아요. 완전히 수렴이 돼서 구폭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신호기도 하지만, 이건 이따 설명드릴게요. 요 중단에서 상단까지 먹는 방식인데, 여기 2차선만 먹는 거라고 했어요. 어느 정도 이렇게 폭이 좀 벌어져 있는 것들을 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폭이 벌어져 있는 것들을 노리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먹는 방식은 굉장히 승률이 높고 안정적인 매매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매매 방식이고, 순간적으로 엄청난 폭발력이 터진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안정권에 접어든 상태에서 추세를 타고 있는 종목들을 이게
폭을 나눠서 먹는 방식이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건 절대 건드리시는 거 아니고 여기 올라와 가지고 요 근처에 있다 싶으면 공략을 해서 상단까지 먹는 건데, 여기서 타점을 잡으실 때는 우선 돌파 타점으로 이렇게 잡으셔도 돼요. 결국 이평선 돌파 타점이랑 비슷한 건데, 돌파하게 되면은 이런 돌파봉의 밑에가 뚫리면은 이 손절한다라는 느낌으로 보시고요. 돌파가 나오면 여기서 진입을 해서 올라갈 때 이거는 목표가가 이미 여기 차선으로 정해져 있죠. 요 근처 언저리까지만 드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폭이 지금 요건 5분 봉상인데 어느 정도 되시냐면 한 4% 정도 됩니다. 충분히 먹을 자리 나오죠. 그래서 여기 돌파 나오고 나면 이거 수치를 지금 바꾼 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20으로 하면 이게 엄청 좁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수치를 반드시 바꿔서 쓰셔야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먹고 그 다음에 익절해주고, 또 여기서 이 처음에는 제가 돌파 매매 방식도 설명을 드렸지만 변곡 매매 방식도 있어요, 여러분. 어쨌든 돌파냐 변곡이냐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돌파가 나오면 돌파봉을 기점으로 밑으로 안 뚫리는 선에서 상단까지 먹는다는 라인으로 보시고요. 이런 식으로 음봉을 만들다가 양봉을 만들면서 변곡이 형성이 됐어. 근데 요 근처에 있단 말이야. 요 근처에 있으면 요 변곡 지점의 저점을 손절 라인으로 좀 잡고 요 구간에서 올라갈 때 요 윗구간까지 먹는 전략을 취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한 5%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부터 하면은 5% 정도 딱 되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매매 방식을 좋아하다 보니까 자주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중단 라인에 붙어 있는 게 포인트예요. 여기 이평선에 붙어 있는 게 포인트고, 이평선은 돌파했을 때 들어가서 상단까지 드시던지, 여기 근처까지 터치를 해주면서 변곡을 만들어줬을 때 들어가가지고 상단까지 드시던지, 요 둘 중에 하나를 하시는 방식이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 밑에 있는 건 탄력이 안 붙기 때문에 절대로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평선 밑에 있는 건 그냥 안 건드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만 드시면 된다. 그리고 어느 정도 폭이 벌어져 있는 것만 보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선 2차선에서 이렇게 딱 베이직으로 먹는 방식은 설명을 드렸고, 요거 말고 다른 종목들도 몇 개 좀 보고 갑시다.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건 이제 제가 2번 설명해서 드릴 거예요. 우선은 요거 조금 늘어져 있는 것들로 해서 좀 늘어나 있는 것들이 사실 매매하기가 딱 좋거든요. 그래서 요런 자리들이 제일 베스트 자리들이죠.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돌파가 나오는 타점들을 공략을 해가지고 올라올 때 요 상단까지만 먹는 전략. 요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끝까지 먹으려고 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단기나 단타는 내가 딱 원하는 그릇만큼 빠르게 먹고 나오는 게 핵심이지, 큰 추세를 먹을 거면 스윙이나 중장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더 터지는 건 너무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건 돌파가 나왔을 때 돌파봉 기준으로 할래, 아니면 여기에 있는 변곡을 기준으로 할래, 이것만 여러분들이 좀 자기한테 맞는 탄착군을 잘 찾아 나가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걸 말씀을 좀 드리고, 또 다른 것들 한 개만 더 봅시다. 여러분들 좀 괜찮은 게 있나 한번 좀 살펴보고요. 설명드리기가 딱 좋은 것들이 있는지. 요런 것들도 할만했죠. 보면은 어느 정도 벌어져 있었고, 돌파가 딱 나와줬잖아요. 돌파가 나오면 뭐야, 요 밑으로만 안 뚫리면 괜찮아요. 돌파 혐의로 하시는 분들은 여기 밑에가 안 뚫리는 선에서는 이 진입 관점을 보시는 거다. 그리고 올라가면 어디까지, 요 상단 라인까지만 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진입을 해서 여기까지 먹는 거고, 여기서 돌파가 나왔을 때 노리시던지, 아니면 변곡을 보고 노리시던지. 또 나오네, 타점이. 여기서 변곡 나왔으니까 요 자리에서 또 공략을 하면 되는데, 폭이 좀 좁기 때문에 짧게 드실 거면 짧게 먹으려면은 요런 데서 이제 좀 공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조금 더 크게 내가 만약에 먹고 싶으면은 분봉을 좀 바꾸셔도 돼요. 뭐 15분봉이라든가 뭐 아니면 30분봉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바꿔서 쓰셔도 되는데, 우선 오늘은 5분봉 기준으로 이미 벌어져 있는 것들이 더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설명을 좀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렇게 어디 갔나요? 요런 거 여기 있다. 여기 요런 것들, 요렇게 돌파가 이렇게 좁아진 구간에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볼린저 밴드가 보시면은 이게 계속 뭔가 비엔나 소세지처럼 움직이고 있지 않나요? 보시면 늘었다가 줄었다가 다시 늘었다가 줄었다가 뭔가 비엔나 소세지 이렇게 끊기듯이 있잖아요. 이게 계속 무한 반복하게 되는데, 좀 전에 설명드린 전략은 좀 늘어나 있는 구간에서 움직일 때 먹는 방식이고, 완전히 줄어들어 가지고 이제 여기 구간에서 보시면 들어갈 자리가 완전히 지금 구멍이 좁아져 있잖아요. 완전 속이 막 답답할 정도로 줄어들어 있는데, 요건 어떻게 해석을 하시면 되냐면 곧 폭발적으로 터질 거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이게 수렴이 됐기 때문에 줄어든 거예요. 표준 편차, 이게
볼린저 밴드가 표준 편차를 이용한 방식인데 편차가 줄어들었으니까 가격이 움직이질 않으니까 편차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수렴됐을 때 요게 이렇게 줄어들어 있는데 수렴 다음에 뭐죠? 확장이죠. 그걸 노리는 방식이 이제 두 번째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근데 대신에 보시면 좀 전에 설명드린 중단에서 상단까지 먹자니 폭이 너무 적어서 먹을 폭이 얼마 안 되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미 폭발적으로 터질 거라는 게 두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아싸리 중단선을 기준으로 잡지 마시고요. 상단선을 기준으로 잡으세요. 여기서 상단선까지 차라리 다 돌파가 나오고 나면 탄력이 쭉 강하게 붙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초편을 좀 들으신 분들이 왜 그런지 이해가 좀 되실 건데 오늘 우선 실전편이니까 이 매매적으로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줄어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곧 터질 거가 임박했다라는 소리인데 아까 말씀드린 방법으로 접근을 하면 이거는 너무 폭이 적기 때문에 아싸리 돌파가 나온 것까지 보시고 돌파가 나왔다라는 건 이제 확장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 가지고 아예 이건 돌파가 나오는 걸 보고 들어가 가지고 터지는 걸 드시면 됩니다. 이거는 대신에 상단 라인이 없기 때문에 여긴 상단 라인이 지금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요거는 목표 퍼센티지를 자기가 정해서 하시던지 아니면은 이전에 있었던 고점 부근들 있죠. 고점 부근들로 내가 여기 보시면 이런 고점들 있잖아요. 이런 고점 부분들로 내가 이 익절가를 잡아놓고 익절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먹고 나오시는 전략을 취하는 게 두 번째 전략이고 결국 상단선에서 상단선까지 먹는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만약에 내가 좀 추세로 노리고 싶다라고 하시면 상단선을 돌파하고 나면은 보통 이탈이 나오면 밑으로 꺾이거든요. 만약 이게 지금은 조금 빠르게 꺾인 건데 타고 갔었을 때 좀 길게 가다가 여기서 꺾이는 경우도 발생해서 이게 이탈하게 되면 그때 정리를 하는 전략으로 보셔도 되는데 개인적으로 단기나 단타를 하실 때는 그냥 너무 막 이렇게 타이트하게 맞추려고 한다라기보다는 그냥 적당히 터지고 나면 먹고 나오는 게 더 좋기 때문에 그냥 단순 퍼센티지나 앞전에 했었던 고점 근처에서 그냥 익절하는 전략으로 보시는 게 더 복잡하지 않고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좀 되셨죠? 요것도 예시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요런 예시들 뭉쳤다가 팡 하고 터지는 전략들 여기도 보시면 좀 줄어들어 있죠. 줄어들어 있다가 돌파가 아싸리 나오니까 어떻게 되나요? 강하게 터지려고 그러죠, 계속. 그래서 여기서 차라리 들어가서 손절 라인은 똑같이 여기 구간 이탈을 잡고요. 여기서 앞전에 있었던 고점 근처까지 좀 먹는 전략을 취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식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상단선도 사실 변곡으로 노리실 거면 노리셔도 되는데요. 상단선 같은 경우에는 첫 돌파가 가장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변곡보다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들은 다 변곡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여기서 변곡 나오는 것들은 괜찮아요. 근데 상단선은 이미 변동성이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상단선에선 변곡으로 노리시는 것보다 그냥 첫 돌파에서만 노리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라는 게 꿀팁입니다. 그래서 요게 꿀팁이니까 요걸 좀 기억을 하시면서 매매를 좀 진행을 해 나가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 한번 잘 사용을 해 보시고 또 뭉쳐들었다가 이런 거는 노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돌파 나왔지만 너무 이격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안 되고요. 뭐 좀 아쉽긴 하겠지만은 이런 것들은 그냥 패스하는 거고 네, 요런 것도 괜찮지. 봐봐요. 여기서 딱 돌파가 한번 샥 나와줘요. 딱 뭉쳐있다가 돌파가 딱 나오잖아. 그러면은 이거는 이미 벌어졌으니까 이런 것들은 팁이에요. 벌어진 것들은 눌러줄 때까지 기다리시고 요 근처 있죠. 어차피 우린 여기 떨어지면 손절할 거잖아요. 여기 근처까지 오면 공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 깨지는 선에서 딱 공략을 해가지고 올라올 때 앞전에 있을 때 이제 여기가 고점으로 자리를 잡았으니까 고점에서 그냥 익절을 치고 나오는 그런 전략을 구사를 해보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해가 좀 되셨죠?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첫 번째 전략이랑 두 번째 전략이 좀 다른데 뭐 둘 중에 우선 처음엔 하나만 하세요. 왜냐면 처음에 복잡하니까. 그래서 하시다 보면 둘 다 하시게 될 거예요. 적당히 이제 기교를 부리면서 폭이 좀 넓다 싶으면 이제 이평선 기준으로 중단에 들어가서 상단까지만 먹는 전략을 취하고 폭이 좀 좁다 싶으면은 이제 이런 것들은 아싸리 폭이 좁잖아요. 이런 것들은 폭이 좁기 때문에 폭이 좁은 데서 그냥 노리지 말고 여기 구간에서 돌파 나오는 것까지 차라리 보고 이제부터 확장이 나올 거니까 확장이 나오는 자리에서 앞전에 있었던 고점까지만 먹는 전략을 취할 거냐. 요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뭐가 더 자기한테 좀 더 잘 맞는지 찾아보시고 하시다 보면 나중에 둘 다 하시게 될 거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 다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이런 것들 설명은 우선 여기까지 드리는 걸로 하고요. 요거 우선은 뭐 둘 다 연습은 해보실 때 포인트는 요거가 20으로 해놓으면 여러분들 이거 못해요. 이 매매 못합니다. 20으로 해놓으시면 이거 너무 좁아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을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는 매매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늘려주시고 60 정도 쓰시는 게 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거 수치 바꿔 쓰시고요. 요 수치 바꾼 다음에
요걸 기준으로 이 2차선에 있는 걸 먹는 전략 혹은 1차선에 있는 걸 먹는 전략 요 두 개를 좀 같이 병행을 해보시고 요 속에서 돌파 매매를 하실 건지 변곡 매매를 하실 건지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면서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면 교육 충분한 것 같으니까 요까지 교육을 좀 하는 걸로 하고 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